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한번 헛디뎠습니다. 아주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고 누가 보기엔 그냥 살짝 휘청한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먼저 꺾였습니다. 아! 소리가 절로 나왔고 잠시 서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걷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놀랐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한 번 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60대 이후에는 무릎보다 발목을 먼저 다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 보도블록 턱에 발이 걸렸는데 그때도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먼저 꺾였던 경험. 괜찮겠지. 그렇게 집에 왔는데 저녁쯤 되니 발목이 퉁퉁 부어 있고 신발 신기도 힘들어졌던 경험. 병원에 가면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무릎은 늘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치는 건 항상 발목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발목 골절 발생률은 10만 명당 348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같은 나이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천천히 아파오지만 발목은 한순간에 다칩니다. 왜 그럴까요? 60대 이후에는 몸의 사용 순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목이 균형의 마지막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몸에 체중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은 천천히 오래에 걸쳐 아파옵니다. 반면 발목은 몸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눈이 먼저 보고 몸이 먼저 반응해서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어두운 방을 지나갈 때 예전 같으면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조금 기울어진 바닥, 작은 턱, 어두운 복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상황이 이제는 몸을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조금만 늦어도 발목은 그대로 꺾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한 발 한 발 안정적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발을 디딜 때 발목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발목 인대가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꺾이면서 부상이 생깁니다. 무릎은 버티는데 발목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발목 주변 근육이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허벅지 근육이 줄어드는 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들 무릎 운동은 신경 씁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아주는 근육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종아리가 조금 얇아져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종아리가 예전보다 훨씬 얇아진 걸 느낍니다. 이게 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발목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들이 발목을 잡아주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발이 살짝 틀어져도 근육이 순간적으로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삐끗했을 뿐인데 바로 인대가 늘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근육이 더 굳어 있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때 발목이 꺾이는 이유도 근육이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지탱해주지만 발목은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발목 인대는 한 번 다치면 계속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은 아프면 조심하게 됩니다. 걷는 속도를 줄이고 계단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발목은 다릅니다. 며칠 지나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이제 괜찮은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상태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늘어난 발목 인대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쉽게 꺾입니다. 같은 발목,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다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년에 두세 번씩 발목을 삐어 똑같은 발목만 계속 다쳐. 이게 바로 만성 발목 불안정성입니다. 의료 자료에 따르면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10% 이상의 환자에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발목을 삐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삐뚤어져도 또 꺾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부상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면 인대가 느슨해진 채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발목 부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게 평생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목이 불안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부담을 넘깁니다. 그 부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무릎입니다. 발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릎이 대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만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무릎만 관리하다 보면 발목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걷는 자세가 더 틀어지고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발목 통증은 무릎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조금 삐끗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발목은 작지만 우리가 서고 걷는 모든 순간을 지탱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결국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목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발목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한 발로 10초만 서 있어도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발목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조금씩이라도 써줘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발목 근육과 감각을 깨워줍니다. 셋째, 집안에서도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슬리퍼를 고를 때도 발 뒤꿈치가 흔들리지 않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발은 편할지 몰라도 발목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움직이면 작은 방향 전환에도 발목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넷째, 걷는 속도를 너무 줄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되 발을 끌지 않고 디딜 때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의식해 보세요. 이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목을 다시 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발목을 다쳤을 때는 절대 참지 마셔야 합니다.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디딜 때 불안하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발목이 부었을 때는 냉찜질을 하고 발을 심장보다 높게 두고 최소 3일은 쉬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면 그 다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무릎보다 발목을 먼저 다치는 이유는 첫째, 발목이 균형을 잡는 마지막 관절이고 둘째, 발목 근육이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며 셋째, 발목 인대는 한 번 다치면 계속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발목은 첫 번째 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제대로 쉬고 회복해야 앞으로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목이 자주 불안하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발목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상입니다. 60대 필수 생활 정보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